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 재즈 다락방의 황덕후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저희가 어제 날짜상으로 그러니까 25일 초저녁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너무 음향이 좀 작게 들린다는 주변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녹화해서, 또 그때 제가 말하면서 약간 용어 선택에 좀 실수가 있어서 26일날 현재 지금 새벽인데 다시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함께 가슴 아파하고 계신데요. 그저께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 아침에 듣다가 새삼 잊었던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김어준 씨가 과거 2007년도에 노회찬 의원께서 한번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더니 노회찬 의원이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인상적인 대답인데요. 뭐 본인도 첼로 연주를 즐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과연 한국은 음악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인가?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재즈 동네로 국한시켜서 또 얘기해보자면 과연 한국은 재즈 뮤지션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 불가피하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음악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여러 기금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창작자들에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음악을 하더라도 예술을 하더라도 삶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려서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진정한 예술을 위한 사회, 예술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최저임금제, 이 문제가 사실은 잘 해결이 돼야 예술가들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뭐 살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도달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업을 위해서 정말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그건 뭐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내린 그냥 결론은 예술가들은 최대 한 하루에 6시간의 생업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창작 활동에 그 시간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생업의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3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돌아와서 또는 작업실로 가서 자신이 늘 해오던 무슨 작곡을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또는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영화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전업으로 모든 시간을 다 창작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보다는 비록 더디겠지만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시간이 그 이상으로 길어질 때는 사실 창작에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6시간 일을 했을 때 과연 최저생계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참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것이 시간당 7,530원이죠. 동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1인 최저생계비는 103,263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과연 이 최저생계비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나, 5일 근무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6시간으로는 아주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66시간을 일해야 최저생계비에 도달을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많이 이 임금이 올랐다라고 논란이 있고, 지금 특히나 이제 중소상인 여러분들의 불만이 참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 예술가들이나 창작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하고는 아직 참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에 이제 8,35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산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예술가를 먹여 살리려고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란 말이야 라고 반박하실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단지 예술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말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사회, 즉 노동의 강도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나야 일을 끝나고 나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노동과 여가 그리고 자기 실현의 비율을 잘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 놓을 수 있는 사회가 앞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도 아름다움도 함께 꽃이 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제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는 재즈 뮤지션들을 만나면 정말 한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 재즈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연주를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금액을 받고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 문제가 자영업자와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서 또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노동자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역시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높이 사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누구나 악기를 하나쯤 다룰 수 있는 사회, 참 아름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제 26일이 됐으니까 노회찬 의원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례식 날이 되겠네요. 내일이 되면 이제 발인이
된 그런 날인데요. 먼저 떠나신 노회찬 후보의 명복을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